옛날에 원장님이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제가 좀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잘 해드리고 싶어서 한 예, 번 더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부항할 때 예, 그러니까 피 색깔이 예, 내가 얼마나 안 좋은지에 따라 달라지는 건지 예. 궁금합니다. 오케이. 어떨 것 같아? 지영 씨 어떨 것 같아? 저는 이제 그 부위가 유독 많이 안 음, 좋을수록 제일 꺼멓게 나오고 음. 그럴수록 환자분들도 피 많이 나오냐고 항상 물어봐요. 잠깐만요. 기분이 이제 아니, 뭐, 그러니까, 디에트 탭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니까 부항 한쪽이 음, 자국이 너무 심하게 난 것은 그 음, 부위가 유독 안 좋아서 그렇게 자국이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환자한테 그렇게 안내하고 있어? 근데 저는 어. 자, 이 사혈요법이 젊은 사람들은 좀 뭔가 안 좋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저 암의 스위치를 꺼라. 그리고 또 그 자연치유 불법의 법칙은 아니고 암의 스위치를 꺼라 해서 책에도 보면은 자연 회복력이나 자연 치유 의학, 동양의학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면서도 사혈요법에 대해서는 전근대적인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확 피를 빼내 무식하게 사람 피가 부족해 이게 무지의 소산이다. 잘 모르면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 나쁘게 생각해. 어, 아, 필요 없는 거 이거는 옛날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어, 아들을 낳으려면 암탉의 목을 비틀어서 수컷이 수탉이 울 때 그때 목을 따야 된다. 예를 들면은 그런 내용은 아닌데 어쨌든 동의보감에 뭐 그런 내용이 있어. 말이 안 되는 네. 얘기잖아. 이제 그거를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야. 음. 근데 이 사혈요법, 부항요법이 그러면은 정근대적인 거면 미신이나 무당이나 주술을 믿는 일부 사람들만 해야 되는데 그 수영 정관왕 마이클 펠프스 그리고 뭐 배구 선수 김연경도 그렇고 다 부항하거든. 어? 김연아도 한참 올림픽에서 주가 올릴 때 자생한방병원 신중희 원장님한테 허리 침 치료받고 사혈 치료받고 다 했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있잖아. 흠을 잡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있어 보여. 뭔가 비판하고 비난할 때 내가 아 그래 나는 너의 이런 잘못된 점도 깨달을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잘 모르면 사람들은 경원시하고 뭔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니야. 왜냐면 사람은 자기도 동물이랑 똑같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해. 낯설고 괴이한 물체가 나타나면 어때? 옆에 안 가려고 한다고. 사람도 마찬가지야. 저 사람이 보통 사람들과 다른 말과 행동을 해. 그럼 어때? 경계를 하잖아. 네. 그리고 좀 익숙해졌다 싶어도 어떻게 돼? 동물이면은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 발로 한번 툭툭 쳐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안전하다 생각이 들면은 어떻게? 앉잖아. 네. 이 사람은 나한테 칼을 꽂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악수를 하는 것도 선생님도 들어봤겠지만 무슨 뜻이야? 나는 내 손에 칼이 없다. 나는 너를 해치지 않는다. 이래서 손을 맞잡는 거야. 나는 너의 친구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적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사혈요법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 이것도 그러면 사혈요법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면 사혈요법이 사라졌겠지. 네. 이 사혈요법 원시적이고 전근대적이고 미개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혈요법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사혈을 하는 거고. 원시적인 게 결코 나쁜 게 아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새롭게 나온 거, 최신, 현대 이런 문물들을 보면은 이거 반대로 낯선 거지만 최첨단 과학이라는 어떤 그런 포장지로 아 새로 나왔고 비싸고 돈이 많이 들고 많은 연구와 노력이 들어간 거면 당연히 무조건 좋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다. 비싸고 안 좋은 건 있다. 하고 좋은 건 없지만 사회력법은 충분히 의미가 있고 질문은 그런 것도 구별해야 돼. 피가 많이 나오면 시원하다고 생각하고 시원하지. 시원하고 몸 안에 나쁜 녹수나 노폐물, 어혈들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몸이 더 건강해지는 과정이긴 한데 내가 혈압약을 먹고 있다. 고혈압약. 혈압이 혈관벽에 미친 압력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혈압약에는 아스피린이나 뭐 와파린, 혈전용해제 이런 게 들어가 있단 말이야. 피떡이 지지 않게. 네. 그럼 어떻게 돼? 많이 나와요. 그래, 피가 많이 나온다고. 지혈이 안 돼. 그래서 아스피린이나 와파린은 수술하기 2주 전부터는 복용을 중지한다고. 네. 수술하고 나서 지혈이 안 되니까. 그런 것처럼 고혈압약을 복용을 하면
조금 더 많이 나올 수는 있다. 근데 고혈압약은 대사질환이고 만성질환이니까 보통 어떤 사람들이 먹어? 젊었을 때부터 먹는 사람은 없어. 네. 빨리 먹어야 50대부터 먹어. 간혹 예외적으로 30, 40대가 있긴 하겠지만 30, 40대부터 먹는다는 얘기는 뭐가 잘못된 거야? 조상을 잘못 만난 게 아니라 먹는 거에 10대, 20대 유아기 때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노화나 퇴행성 변화가 빨리 온 거니까 자기 식습관을 돌아봐야 되긴 하지만 여하튼 간에 그 50대가 된 이후에 혈압약을 복용을 한다. 그러면은 피가 좀 더 많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러면 혈압약을 복용하니까 조금 더 피가 많이 나오네요 라고 생각을 하지만 50대라는 건 뭐야? 반세기가 지났어. 네. 내가 뭐 평균 수명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60 넘기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아. 보통 한 70, 80이 평균 수명이라고 보는데 50대가 됐다는 얘기는 이미 몸에 퇴행성 변화가 일어났고 이 대사 처리 능력이 떨어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같은 게 생기겠지.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몸이 싱싱하지가 않다고. 오일이나 담 같은 것들이 끼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와파린이나 와스피린 혈전 용해제, 그 피가 지혈이 잘 안 되고 출혈을 더 조장하고 유발하는 그런 약물의 힘 때문에 오일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해도 젊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오일이나 노폐물 독소가 배출이 되니까 크게 그런 걸 신경 안 쓰면 돼. 대신에 알고는 있어야지. 네. 이 사람은 고혈압약을 먹으니까 원래 이 정도 오일이 나와야 되는데 선홍색에 더 피가 나오는구나. 그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만약에 혈압약을 먹고 그렇다. 그러면은 저는 굳이 사혈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 만성질환이 아니고 정말 오일이나 노폐물, 독소나 탁한 피가 나오는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침침을 하거나 아니면 마른 부항, 건부항을 하면 되지. 근데 이제 20대, 30대도 사혈을 많이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보통은 운동선수가 많아.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건강할 것 같지만 내가 취미로 운동을 조절해가면서 하는 거랑 그걸 업으로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달라. 운동을 하면은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거든. 그럼 그 활성산소가 몸 안에 나쁜 음식을 먹었을 때 생겨나는 활성산소랑 똑같아. 근데 운동을 통해 생겨나는 활성산소는 몸이 금방금방 처리를 해. 그래서 건강해지는데 음식을 통해 생겨나는 활성산소는 처리 속도가 굉장히 더디고 또 문제는 그게 완전히 처리되기 전에 또 나쁜 음식을 먹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 싶은 걸 먹거나 몸에 나쁜 음식을 한 번만 먹는 사람은 없어.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바람을 한 번만 피는 남자는 없다니까. 여자는 없어. 한 번도 안 피는 사람은 있어도. 몸에 나쁜, 해로운, 이렇게 말하면은 누구나 다 못 먹겠지. 달콤하고 내 최애의 얼주가라든가 뭐 이렇게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하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번만 마시는 사람은 없다고. 핫도그 좋아하는데 한 번만 먹는 사람 없어. 호텔 뷔페 좋아하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거지 한 번만 가는 사람은 없다고. 이런 것처럼 그 음식을 통해서 활성산소가 생겨도 내가 간헐적 단식이나 금식을 통해서 그 활성산소가 제거될 때까지 시간을 주면 상관이 없는데 운동도 마찬가지야. 힘들면 쉬잖아. 힘든데 막 억지로 하는 사람들 해도 된다 그랬지. 네. 태릉 선수들처럼 그렇게 안 한다고 사람은 엄살이 심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면은 해소가 되지만 운동하고는 다르게 운동은 의지로 하는 거고 힘들고 지치면은 강제적으로 쉬고 더 이상 운동할 생각을 안 하지만 음식은 그렇지 않다. 뇌를 왜곡시키고 그 음식을 만드는 식품영양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음식을 더 많이 먹게 할까 이런 것들 연구 궁리하기 때문에 금식이나 단식이나 간헐적 단식을 해주면 문제가 안 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혈요법은 젊은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운동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교통사고나 외상을 입었을 때 그러면 이제 내가 원래 처리해야 될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염증이나 손상 물질들이 몸 안에 생겼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거를 덜어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미세하게 완전히 제거해주진 못해.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서양학이나 현대학이 미세하게 완전하게 제거를 못한다니까. 몸에 부담을 주고 데미지를 줄 뿐이야. 근데 사혈을 한다는 거는 우리 몸이 물이라고 한다면 물이 굉장히 지저분해져 있어. 그럼 지저분해지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야. 큰 찌꺼기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왔어. 그럼 거기서 막 부유물이 나오고 부패되고 균이 생겼을 거 아니야. 사혈을 한다는 거는 그 균을 제거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는 거야? 건져내. 뜰망으로 큰 쓰레기만 건져내는 거야. 그리고 물이 스스로 깨끗해지게 시간을 두고 흐르는 물로 씻어내주는 게 내 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예를 들어 비유를 하자면 그럼 병원에 가서 하는 치료는 뭐냐?
뭐야? 산성액을 부어가지고 그 음식물 쓰레기를 다 녹이고 거기를 멸균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은 그 균이 완전히 제거되기도 힘들 뿐더러 제거될 만큼 굉장한 산성의 독성이 강한 물질을 써서 그런 것들이 다 녹았다고 치자. 그럼 물이 깨끗해지냐고. 그렇다고 해서 쓰레기만 사라지고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런 거랑 똑같다. 네. 사혈을 하면 얘기한 것처럼 검붉은 탁한 피가 나오면 몸 안에 높이면 독소가 빠져나오는 거고, 선홍색의 피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한의원에 와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네. 염증이 충분히 쌓여있고 어혈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걱정할 건 없다. 그리고 이 착색의 정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만큼 이상이 많았다는 얘기고, 그 이상이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 그 결과로 이렇게 진한 착색이 생긴 거기 때문에 이상이 많았고 이상이 많은 것들이 많이 빠져나가 생기는 경우이기 때문에 착색의 정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치료가 잘 된 거예요. 반복해서 사혈을 하면 어때? 점점 더 착색의 진도가 옅어져.